단기적으로는 디커플링을 움직일 수 있어도 이 중장기적으로는 다 커플링을 움직이겠다라는 거죠. 또한 이 나스닥을 추종하는 미국의 시가총액 사기 100위권 종목들은 현재가 대비 뭐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서클, 뭐 구글, 애플, 메타 등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현재가 대비 30%에서 50%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냥 뭐 상위 종목군들 갖고 계신 분들은 이 트럼프 관세 쇼크 저점 밑으로까지는 지금 시가총액 100위 종목들이 다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주식, 현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식을 청산 후에 현금을 확보하는 게 좋아 보이는 시점이고, 선물을 매매하시는 분은 뭐 비트코인, 나스닥 같은 경우는 반등시 매도로 진입을 한 후에 포지션을 짧게 끊어내는 게 아니라 하락 추세를 타고 끌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아 보이는 시점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현재 시장을 바라보는 뷰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물 뭐 주식 강성 주주들 있죠. 무조건 팔지 않고 버티시는 분들은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게 되면은 수익이고 하락을 하게 되면은 손실이죠. 근데 본인이 뭐 주식을 그냥 가지고 있겠다라고 하면 이 나스닥 매도 포지션을 해지를 걸고 나스닥 매도 포지션을 취해서 해칭을 걸어서 주식 손실분을 만회하는 전략도 좋겠죠.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해칭 전략이죠. 주식이 손실이 나스닥이 하락을 해서 주식이 손실이 나면 나스닥 매도 포지션이 주식의 손실분을 세이브를 시켜주는 전략이니까 뭐 현재로서는 이런 전략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폭락장에서도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은 나와요. 근데 이제 대형주 시가총액 나스닥의 시가총액 사기 100위권 종목들은 나스닥이 하락을 하는데 디커플링으로 상승을 하지 못하죠. 단지 뭐 실적이 좋다라든지 뭐 호재가 있다고 하면 그 하락의 진폭이 조금 줄어들 뿐이지 디커플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런 급락장에서는 급등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은 모자이크 컴퍼니, 에그플레이션 관련주고 미국 주식이죠. 뭐 국내 주식 중에서는 이제 한일사료 마찬가지로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그로 인한 작황감소로 인한 에그플레이션 관련주고, 이 미국 주식 중에 코로나 관련 제약주, 예전에 코로나 관련 제약주 중에 모더나라는 종목이 있어요. 모더나라는 종목이 있는데 코로나 백신 테마를 타고 정확히는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적으로 한 2000% 정도 상승을 했다가 현재 지금 25불 라인까지 지금 하락을 한 시점인데 기술적 분석상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다가 보여져요. 기술적 분석상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다가 보여지고 추세선 기술적 분석상 추세선 하단 지지라인에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선 상단 구간까지 급등할 가능성이 높고 대략적으로 뭐 현재가 대비 한 400%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도 잘들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의 장기 차트예요. 2020년도부터 현재가 차트니까 대략적으로 5년 차트고 1번 구간이 얼마 안 빠진 것 같지만 코로나 쇼크 저점이에요. 코로나 쇼크 저점이고 코로나 쇼크 저점과 금리 인상 쇼크 저점을 연결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3번 구간은 1번 구간에서 코로나 쇼크가 터지니까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실행을 해서 시중의 유동성 자금을 풀어냈죠. 그리고 3번 나스닥이 1차 신고가 구간까지 상승을 했는데 1번의 부작용이죠. 양적 완화의 부작용,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 폭발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한 거죠. 그래서 3번 구간에서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금리 인상을 실행을 해서 2번 구간까지 하락을 한 거고, 이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추세선을 작도를 해서 이 3번의 신고가 구간에 작도를 해서 보시게 되면 이 4번 구간이죠.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상 가장 강한 저항 라인이 4번 구간에서
어떻게 동각 저항이죠.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강한 저항, 동각 저항 구간에서 트럼프 관세 쇼크를 맞고 대략적으로 나스닥이 폭락을 했었죠. 1차적으로 대략적으로 이때도 한 26% 정도 폭락을 했는데, 물론 현재의 4번의 신고가를 돌파를 했어요. 4번의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다시 한번 신고가 구간이긴 한데, 이게 보시게 되면 이 저항 라인 자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상승하는 상승 추세 저항 라인이죠. 지금 4번 신고가 구간을 돌파를 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5번 나스닥에 있어서 기술적 분석상 가장 강한 저항 라인이 돌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위로 상승 공간이 없다. 상승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조정장을 열어둬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주식을 청산 후에 현금을 확보를 하고, 선물,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나스닥 포함, 뭐 나스닥이 하락을 하게 되면 뭐 유럽 쪽이나 아시아 쪽도 다 하락을 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전체적인 지수 자체를 매도 포지션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진입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일단은 뭐 잘들 대응하셔서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이제 위기장이 올 수 있겠죠. 지금 또 일본의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불확실성 쇼크도 있고, 일단은 뭐 전체적인 시장에서 소문에 사서 이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이 있죠. 물론 비트코인이 현재 뭐 뉴스를 타고 소문으로 이제 뭐 법률이 통과된다고 해서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지만, 이미 이제 뉴스가 나온 거죠.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전체적인 시장의 유동성 자금이 이제 다시 한번 전체적인 유동성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다시 뭐 비트코인, 나스닥이 신고가를 이뤄냈지만, 이제 유동성 자금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또한 이제 뭐 변수로 현재 일본, 뭐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 건 일본 쪽에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전 세계 저금리로 뿌려져 있던 엔케리 자금이 회수가 되면서 일단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도 열려 있다라는 거죠. 현재로선 일단 뭘 잘들 대응하셔서, 일단은 뭐 제가 바라보는 뷰는 중장기로 폭락장이 올 가능성이 높다. 최소 트럼프 관세 쇼크 저점, 현재가 대비 나스닥은 대략적으로 30% 정도의 조정을 열어두고, 나스닥이 30%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현재가 대비 최소 마이너스 30%에서 50%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일단 뭐 잘들 참고하셔갖고 대응들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 장기 차트인데,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흐름이고, 현재 미 증시가 사상 최고치,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시점이죠. 갱신하고 있는 시점인데, 일단 제가 바라보는 기점으로 기술적 분석상 가장 강한 저항 라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일단 조정장을 열어둬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시점이에요. 자, 기술적 분석상 1번과 2번을 연결할 수 있겠죠. 이때 1번 구간이 코로나 쇼크의 저점이고, 자, 2번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 금리 인상 쇼크를 3번 구간에서 금리 인상 쇼크를 맞고 하락했던 시점이죠. 자, 이런 식으로 1번과 2번을 연결을 해서 이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추세선, 특히 추세선을 작도를 할 때는 저점과 저점의 연결이라든지 아니면 고점과 고점의 연결이죠. 자, 저런 식으로 연결을 하고 나서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동각 추세를 3번 고점에 저런 식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자, 1번, 2번의 추세선을 연결을 하고 3번 구간에 작도를 해서 보게 되면, 자, 앞전에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적 분석상 가장 강한 저항 라인이었는데 3번 구간에서 금리 인상 쇼크를 맞고 하락을 한 다음에 이 4번 구간까지 끌어올렸지만, 이 저항 라인에 걸리고 나서 지금 그 앞전에 트럼프 관세 쇼크를 맞고 폭락을 했던 시점이죠. 폭락을 했던 시점인데, 이게 보시게 되면 이 추세 자체가 상승 추세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저항대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죠. 물론 직전에
나스닥의 사상 최고치 고점을 돌파를 하긴 했지만 지금 다시 한번 기술적 분석상 가장 강한 저항 라인에 걸려버렸다는 거죠. 위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위로 상승 공간이 없다라는 거죠. 물론 돌파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추세선을 완전히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고점을 계속 올려야 되는데 사실상 왜냐하면 이 추세선 라인 자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저항 라인 가격대가 계속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완전히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 기점으로 계속 종가를 양봉으로 마감해야 된다라는 건데 현재 신고가 구간에서는 힘들 거라 보여지고 이제 조정장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조정장도 작은 조정장이 아닌 큰 조정장. 앞전에 이미 나왔죠. 기술적 분석상 가장 강한 저항 라인의 쇼크를 맞고 4번 구간이죠. 1번, 2번 구간을 작도를 하고 3번 구간에 붙였을 때 4번 구간에서 이미 현재 저항대 자체가 워낙 강했던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최소 이제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6번 구간까지 즉 추세선 하단 지지 라인까지는 하락을 해야지만 중장기적으로 하락 브레이크가 멈출 수 있다는 거죠. 6번 구간은 좌측으로 움직이는 트럼프 관세 쇼크 저점 지지 라인이라고도 불리겠죠. 최소 트럼프 관세 쇼크의 1저점 구간이자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이 하단에서 움직이는 추세선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지라인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겹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물리는 구간까지는 최소 하락을 해줘야지만 일단 중장기적인 이 저항라인 돌파를 하지 못하고 이제 본격적인 하락 추세가 시작된다면 큰 폭으로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현재가 대비 나스닥이 현재가 대비 최대 30% 정도까지는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는 디커플링으로 움직일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다 커플링으로 움직이겠다라는 거죠. 또한 이 나스닥을 추종하는 미국의 시가총액 사기 100위권 종목들은 현재가 대비 뭐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서클, 뭐 구글, 애플, 메타 등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현재가 대비 30%에서 50%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냥 뭐 상위 종목군들 갖고 계신 분들은 이 트럼프 관세 쇼크 저점 밑으로까지는 지금 시가총액 100위 종목들이 다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주식, 현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식을 청산 후에 현금을 확보하는 게 좋아 보이는 시점이고 선물을 매매하시는 분은 뭐 비트코인, 나스닥 같은 경우는 반등시 매도로 진입을 한 후에 포지션을 짧게 끊어내는 게 아니라 하락 추세를 타고 끌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아 보이는 시점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현재 시장을 바라보는 뷰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물 뭐 주식 강성 주주들 있죠. 무조건 팔지 않고 버티시는 분들은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게 되면은 수익이고 하락을 하게 되면은 손실이죠. 근데 본인이 뭐 주식을 그냥 가지고 있겠다라고 하면 이 나스닥 매도 포지션을 해지를 걸고 나스닥 매도 포지션을 취해서 해칭을 걸어서 주식 손실분을 만회하는 전략도 좋겠죠.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해칭 전략이죠. 주식이 손실이 나스닥이 하락을 해서 주식이 손실이 나면 나스닥 매도 포지션이 주식의 손실분을 세이브를 시켜주는 전략이니까 뭐 현재로서는 이런 전략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폭락장에서도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은 나와요. 근데 이제 대형주 시가총액
나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100위권 종목들은 나스닥이 하락을 하는데 디커플링으로 상승을 하지 못하죠. 단지 뭐 실적이 좋다라든지 뭐 호재가 있다고 하면 그 하락의 진폭이 조금 줄어들 뿐이지 디커플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런 급락장에서는 급등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은 모자이크 컴퍼니, 에그플레이션 관련주고 미국 주식이죠. 뭐 국내 주식 중에서는 이제 한일하루 마찬가지로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그로 인한 작황 감소로 인한 에그플레이션 관련주고 이 미국 주식 중에 코로나 관련 제약주 예전에 코로나 관련 제약주 중에 모더나라는 종목이 있어요. 모더나라는 종목이 있는데 코로나 백신 테마를 타고 정확히는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적으로 한 2000% 정도 상승을 했다가 현재 지금 25불 라인까지 지금 하락을 한 시점인데 기술적 분석상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보여져요. 기술적 분석상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보여지고 추세선 기술적 분석상 추세선 하단 지지라인에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선 상단 구간까지 급등할 가능성이 높고 대략적으로 뭐 현재가 대비 한 400%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도 잘들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의 장기 차트예요. 2020년도부터 현재가 차트니까 대략적으로 5년 차트고 1번 구간이 얼마 안 빠진 것 같지만 코로나 쇼크 저점이에요. 코로나 쇼크 저점이고 코로나 쇼크 저점과 금리 인상 쇼크 저점을 연결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3번 구간은 1번 구간에서 코로나 쇼크가 터지니까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실행을 해서 시중의 유동성 자금을 풀어냈죠. 그리고 3번 나스닥이 1차 신고가 구간까지 상승을 했는데 1번의 부작용이죠. 양적 완화의 부작용,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 폭발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한 거죠. 그래서 3번 구간에서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금리 인상을 실행을 해서 2번 구간까지 하락을 한 거고 이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추세선을 작도를 해서 이 3번의 신고가 구간에 작도를 해서 보시게 되면 이 4번 구간이죠.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상 가장 강한 저항 라인이 4번 구간에서 어떻게 동각저항이죠. 기술적 분석상 가장 강한 저항 동각저항 구간에서 트럼프 관세 쇼크를 맞고 대략적으로 나스닥이 폭락을 했었죠. 1차적으로 대략적으로 이때도 한 26% 정도 폭락을 했는데 물론 현재의 4번의 신고가를 돌파를 했어요. 4번의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다시 한번 신고가 구간이긴 한데 이게 보시게 되면 이 저항 라인 자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상승하는 상승 추세 저항 라인이죠. 지금 4번 신고가 구간을 돌파를 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5번 나스닥에 있어서 기술적 분석상 가장 강한 저항 라인이 돌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위로 상승 공간이 없다. 상승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조정장을 열어둬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주식을 청산 후에 현금을 확보를 하고 선물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나스닥 포함 뭐 나스닥이 하락을 하게 되면 뭐 유럽 쪽이나 아시아 쪽도 다 하락을 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전체적인 지수 자체를 매도 포지션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진입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일단은 뭐 잘들 대응하셔서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이제 위기장이 올 수 있겠죠. 지금 또 일본의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불확실성 쇼크도 있고 일단은 뭐 전체적인 시장에서 소문에 사서 이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이 있죠. 물론 비트코인이 현재 뭐 뉴스를 타고 소문으로 이제 뭐 법률이 통과된다고 해서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지만 이미 이제 뉴스가 나온 거죠.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전체적인 시장의 유동성 자금이 이제 다시 한번 전체적인 유동성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다시 뭐 비트코인, 나스닥이 신고가를 이뤄냈지만 이제 유동성 자금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또한 이제 뭐 변수로 현재 일본 뭐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 건 일본 쪽에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전 세계 저금리로 뿌려져 있던
엔캐리 자금이 회수가 되면서 일단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도 열려 있다라는 거죠. 현재로선 일단 뭘 잘들 대응하셔서 일단은 뭐 제가 바라보는 뷰는 중장기로 폭락장이 올 가능성이 높다. 최소 트럼프 관세 쇼크 저점 현재가 대비 나스닥은 대략적으로 30% 정도의 조정을 열어두고 나스닥이 30%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현재가 대비 최소 마이너스 30%에서 50%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일단 뭐 잘들 참고하셔갖고 대응들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 장기 차트인데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흐름이고 현재 미 증시가 사상 최고치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시점이죠. 갱신하고 있는 시점인데 일단 제가 바라보는 기점으로 기술적 분석상 가장 강한 저항 라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일단 조정장을 열어둬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시점이에요. 자, 기술적 분석상 1번과 2번을 연결할 수 있겠죠. 이때 1번 구간이 코로나 쇼크의 저점이고, 자, 2번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 금리 인상 쇼크를 3번 구간에서 금리 인상 쇼크를 맞고 하락했던 시점이죠. 자, 이런 식으로 1번과 2번을 연결을 해서 이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추세선, 특히 추세선을 작도를 할 때는 저점과 저점의 연결이라든지 아니면 고점과 고점의 연결이죠. 자, 저런 식으로 연결을 하고 나서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동각 추세를 3번 고점에 저런 식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자, 1번, 2번의 추세선을 연결을 하고 3번 구간에 작도를 해서 보게 되면 자, 앞전에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적 분석상 가장 강한 저항 라인이었는데 3번 구간에서 금리 인상 쇼크를 맞고 하락을 한 다음에 이 4번 구간까지 끌어올렸지만 이 저항 라인에 걸리고 나서 지금 그 앞전에 트럼프 관세 쇼크를 맞고 폭락을 했던 시점이죠. 폭락을 했던 시점인데 이게 보시게 되면 이 추세 자체가 상승 추세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저항대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죠. 물론 직전에 나스닥의 사상 최고치 고점을 돌파를 하긴 했지만 지금 다시 한번 기술적 분석상 가장 강한 저항 라인에 걸려버렸다는 거죠. 위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위로 상승 공간이 없다라는 거죠. 물론 돌파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추세선을 완전히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고점을 계속 올려야 되는데 사실상 왜냐하면 이 추세선 라인 자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저항 라인 가격대가 계속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완전히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 기점으로 계속 종가를 양봉으로 마감해야 된다라는 건데 현재 신고가 구간에서는 힘들 거라 보여지고 이제 조정장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조정장도 작은 조정장이 아닌 큰 조정장. 앞전에 이미 나왔죠. 기술적 분석상 가장 강한 저항 라인의 쇼크를 맞고 4번 구간이죠. 1번, 2번 구간을 작도를 하고 3번 구간에 붙였을 때 4번 구간에서 이미 현재 저항대 자체가 워낙 강했던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최소 이제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6번 구간까지 즉 추세선 하단 지지 라인까지는 하락을 해야지만 중장기적으로 하락 브레이크가 멈출 수 있다는 거죠. 6번 구간은 좌측으로 움직이는 트럼프 관세 쇼크 저점 지지 라인이라고도 불리겠죠. 최소 트럼프 관세 쇼크의 1저점 구간이자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이 하단에서 움직이는 기술 추세선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지라인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겹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물리는 구간까지는 최소 하락을 해줘야지만 일단 중장기적인 이 저항라인 돌파를 하지 못하고 이제 본격적인 하락 추세가 시작된다면 큰 폭으로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현재가 대비, 나스닥이 현재가 대비 최대 30% 정도까지는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는 디커플링으로 움직일 수 있어도 이 중장기적으로는 다커플링으로 움직였다라는 거죠. 또한 이 나스닥을 추종하는 미국의 시가총액 사기 100위권 종목들은 현재가 대비 뭐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서클, 뭐 구글, 애플, 메타 등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현재가 대비 30%에서 50%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냥 뭐 상위 종목군들 잡고 계신 분들은 이 트럼프 관세 쇼크 저점 밑으로까지는 지금 시가총액 100위 종목들이 다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주식, 현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식을 청산 후에 현금을 확보하는 게 좋아 보이는 시점이고, 선물을 매매하시는 분은 뭐 비트코인, 나스닥 같은 경우는 반등시 매도로 진입을 한 후에 포지션을 짧게 끊어내는 게 아니라 하락 추세를 타고 끌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아 보이는 시점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현재 시장을 바라보는 뷰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물 뭐 주식 강성 주주들 있죠. 무조건 팔지 않고 버티시는 분들은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게 되면은 수익이고 하락을 하게 되면은 손실이죠. 근데 본인이 뭐 주식을 그냥 가지고 있겠다라고 하면 이 나스닥 매도 포지션을 해지를 걸고 나스닥 매도 포지션을 취해서 해칭을 걸어서 주식 손실분을 만회하는 전략도 좋겠죠.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해칭 전략이죠. 주식이 손실이 나스닥이 하락을 해서 주식이 손실이 나면 나스닥 매도 포지션이 주식의 손실분을 세이브를 시켜주는 전략이니까 뭐 현재로서는 이런 전략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폭락장에서도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은 나와요. 근데 이제 대형주 시가총액 나스닥의 시가총액 사기 100위권 종목들은 나스닥이 하락을 하는데 디커플링으로 상승을 하지 못하죠. 단지 뭐 실적이 좋다라든지 뭐 호재가 있다고 하면 그 하락의 진폭이 조금 줄어들 뿐이지 디커플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런 급락장에서는 급등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은 모자이크 컴퍼니, 에그플레이션 관련주고 미국 주식이죠. 뭐 국내 주식 중에서는 이제 한일하루 마찬가지로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그로 인한 작황 감소로 인한 에그플레이션 관련주고, 이 미국 주식 중에 코로나 관련 제약주, 예전에 코로나 관련 제약주 중에 모더나라는 종목이 있어요. 모더나라는 종목이 있는데 코로나 백신 테마를 타고 정확히는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적으로 한 2000% 정도 상승을 했다가 현재 지금 25불 라인까지 지금 하락을 한 시점인데 기술적 분석상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보여져요. 기술적 분석상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보여지고 추세선 기술적 분석상 추세선 하단 지지란에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선 상단 구간까지 급등할 가능성이 높고 대략적으로 뭐 현재가 대비 한 400%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도 잘들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의 장기 차트예요.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차트니까 대략적으로 5년 차트고 1번 구간이 얼마 안 빠진 것 같지만 코로나 쇼크 저점이에요. 코로나 쇼크 저점이고 코로나 쇼크 저점과 금리 인상 쇼크 저점을 연결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3번 구간은 1번 구간에서 코로나 쇼크가 터지니까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실행을 해서 시중의 유동성 자금을 풀어냈죠. 그리고 3번 나스닥이 1차 신고가 구간까지 상승을 했는데 1번의 부작용이죠. 양적 완화의 부작용,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 폭발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한 거죠.
그래서 3번 구간에서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금리 인상을 실행을 해서 2번 구간까지 하락을 한 거고, 이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추세선을 작도를 해서 이 3번의 신고가 구간에 작도를 해서 보시게 되면 이 4번 구간이죠.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상 가장 강한 저항 라인이 4번 구간에서 어떻게 동각저항이죠. 기술적 분석상 가장 강한 저항 동각저항 구간에서 트럼프 관세 쇼크를 맞고 대략적으로 나스닥이 폭락을 했었죠. 1차적으로 대략적으로 이때도 한 26% 정도 폭락을 했는데, 물론 현재의 4번의 신고가를 돌파를 했어요. 4번의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다시 한번 신고가 구간이긴 한데, 이게 보시게 되면 이 저항 라인 자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상승하는 상승 추세 저항 라인이죠. 지금 4번 신고가 구간을 돌파를 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5번 나스닥에 있어서 기술적 분석상 가장 강한 저항 라인이 돌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위로 상승 공간이 없다. 상승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조정장을 열어둬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주식을 청산 후에 현금을 확보를 하고